간밤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둘러싼 가장 큰 외부 변수 하나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며 예정되어 있던 공습을 전격 취소한 건데요. 지난 몇 주간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내린 핵심 압력은 종목 자체가 아니라 외국인의 이탈이었고, 그 이탈의 뿌리에는 중동 지정학 불안과 그로 인한 유가, 환율, 금리 부담이었습니다. 그 뿌리가 흔들리자 24거래일 연속 한국 주식을 팔던 외국인이 드디어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매수의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전일 대비 두 자릿수 가까이 오르며 33만원대 중반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코스피도 8,400선 부근까지 올라왔죠. 오늘 영상에서 확인할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란 종전 기대가 되돌린 시장 환경. 두 번째, 24거래일 만에 돌아선 외국인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실적. 마지막 세 번째는 단기 이평선을 하루 만에 되찾은 차트의 현재 위치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오늘의 급등을 단순한 되돌림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외국인 수급이 다시 돌아서는 신호로 봐야 할지 오늘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논의가 최고 지도부 차원에서 승인됐고 세부 쟁점까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저녁으로 예정되어 있던 이란 공습을 취소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다우존스는 1.86%, S&P 500은 1.75%, 나스닥은 2.54% 올랐습니다. 같은 시간 유가는 반대로 내렸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7월물은 2.6% 내린 배럴당 87.71달러, 브렌트유는 2.9% 내린 배럴당 90.38달러였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유가입니다. 전쟁 가능성에 얹혀있던 위험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유가가 내렸고, 여기에 미국 시장 금리가 함께 내렸으며 한 달 넘게 강했던 달러도 하루 만에 큰 폭으로 약해졌죠. 유가와 금리, 달러가 동시에 내려간다는 건 그동안 위험 자산을 짓누르던 새 압력이 한꺼번에 느슨해졌다는 뜻입니다. 이 분위기가 오늘 한국 시장에도 그대로 옮겨 붙었습니다. 코스피는 전날 대비 6%가 넘게 올라 장중한 때 8,424까지 8.5%나 급등했습니다. 데이터로 확인되는 장중 지수도 8,415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불과 이틀 전인 6월 8일 같은 지수가 7,484까지 밀렸던 걸 떠올리면 코스피는 며칠 사이 극단적인 두 방향을 모두 보여준 셈입니다. 환율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6월 들어 한때 1,550원을 넘겼지만 데이터로 확인되는 6월 10일에는 1,525원으로 내려왔고, 간밤 달러 약세까지 겹치면서 원화에는 추가로 강세 압력이 실렸습니다. 환율이 진정되면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들고 있을 때 환차손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 매수의 배경에는 이 환율의 흐름도 함께 깔려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시장은 며칠 동안 시장을 짓누르던 지정학과 환율 변수가 한꺼번에 같은 방향으로 풀린 환경입니다. 이 환경이 삼성전자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로 좁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끌어올린 힘은 종목 안에서 새로 나온 호재가 아니죠. 그동안 가장 무겁게 짓누르던 매도 주체가 방향을 바꾼 데서 나왔습니다. 외국인은 오늘까지 24거래일 연속으로 한국 주식을 팔아댔습니다. 그 기간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만 무려 75조 원 안팎을 순매도했고, 그중 가장 많이 판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24거래일 연속 순매도 규모는 약 31조 8,708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 외국인이 오늘 하루 만에 1조 원이 넘는 순매수로 돌아섰고, 그동안 가장 많이 팔았던 삼성전자를 약 3,426억 원어치 가장 적극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더 크게 오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12% 가까이 오르는 동안 SK하이닉스는 8%대 상승에 머물렀죠. 가장 깊게 눌려있던 종목이 외국인 복귀에 첫 매수 대상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짚어둘 게 있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살 명분이 실적 쪽에서는 아직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증권가가 보는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매출은 약 171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약 88조 3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전년 대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130% 늘고 영업이익은 약 18배로 불어나는 수준입니다. 이 실적을 끌고 가는 축은 메모리입니다. DRAM에서만 60조 원 안팎, 낸드에서 20조 원 규모의 영업이익이 추정되고, 고대역폭 메모리, HBM도 판매와 가격이 함께 오르는 흐름에 있습니다. 이 잠정 실적은 다음 달 7월에 공개되는데요. 실적 수치만 놓고 보면 업황이 꺾였다는 신호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의 반등은 좋은 실적을 가진 종목이 외부 악재로 과도하게 눌렸다가 그 악재가 완화되면서 되돌려진 구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수급 데이터도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율은
6월 1일 48.30%에서 6월 11일 47.58%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24거래일 연속 매도가 이 보유율을 0.7%포인트 넘게 깎아낸 셈입니다. 자, 방향 전환의 조짐은 어제부터 나타났는데요. 삼성전자 외국인은 6월 4일 하루에 약 1241만 주를 순매도하며 이탈의 정점을 찍은 뒤 어제 6월 11일에는 드디어 55만 주 순매수로 방향을 바꿨고 오늘 그 매수 규모가 3천억 원대로 크게 불어났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흐름은 종전 합의가 확정된 결과가 아니라 종전 기대에 기댄 반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임박했다고 했지만 무난 최종 작업은 수일이 더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자, 기대가 먼저 움직인 만큼 실제 합의가 늦어지거나 어긋나면 오늘의 매수도 비슷한 속도로 되돌려질 수 있죠. 자, 지금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라는 단단한 바닥 위에서 지정한 뉴스에 따라 수급이 크게 출렁이는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오늘 삼성전자는 중기 정배율을 유지한 채 하루 만에 단기선 위로 다시 올라섰고 60일 선과는 여전히 멀리 떨어진 위치입니다. 차트가 방향을 정해주지는 않죠. 추세는 살아있고 단기 수급이 매수 쪽으로 강하게 돌아선 하루였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자, 금일 삼성전자는 종목 안에서 새 호재가 나온 것이 아니라 몇 주간 주가를 누르던 가장 큰 외부 악재가 방향을 틀면서 급반등했습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종전 합의 임박 발언이 유가와 달러, 시장 금리를 동시에 끌어내렸고 24거래일 연속 팔던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수로 돌아서며 가장 깊게 눌렸던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담았습니다. 그 결과 주가는 하루 만에 단기 이평선 위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다만 오늘의 힘은 실적이 새로 바뀌어서가 아니라 지정학 뉴스에 반응한 수급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며칠 동안 우리가 확인해야 할 지점은 분명해집니다. 첫째, 종전 기대가 실제 합의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기대만으로 끝나는지입니다. 오늘의 매수는 이 결과에 따라 방향이 갈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돌아선 외국인이 매수를 이끌어가며 47%대로 내려온 보유율을 다시 끌어올리는지입니다. 세 번째, 7월에 나올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88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전망을 실제로 확인해 주는지입니다. 물론 통제할 수 없는 변수도 있습니다. 중동 정세와 미국 금리, 환율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종전 협상의 진행 속도에 따라 시장의 출발점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만의 급등폭 자체보다 그 뒤에서 외국인의 발걸음과 종전 협상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함께 따라가야 하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